은하행 별빛 열차호에 탑승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SM넷 여행사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별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SM넷 은하행 별빛 열차 이제 이륙할 시간입니다. 모두들 안전벨트 꽉 매시고 신비롭고 즐거운 우주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이 길에 마주치면 기싸움, 이성이 길에 마주치면 도도한 척, 그러다가도 내 맘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래도 도도한 척, 첫눈에 반해도 그래도 도도한 척, 집에 오고 나면 그러면 후회하죠.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길이라도 물어볼 걸. 너네 집이 어디예요? 안내 좀 해주세요. 갈 길이나 껌딱지가 바닥에 늘러붙은 길이나 우와우와 어따따 길이나 꽃들이 안녕 안녕 하고 있는 길이나 우와우와 사람들이 서로 눈길을 주고받는데 모두 다 똑같은 길인걸. 뒤돌아보니 이미 사라진 그대, 뒤늦게 뛰어봐도 갈림길이 여러 개, 지우려 해봐도 그 찰나의 눈빛에 지금 당장 만나요. 어디 근처에 사나요? 포털사이트에 올렸어요. 확인해봐요. 사람들이 응원한대요. 세계 각지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신기하고도 아름다운 별 이야기. 오늘은 어디 나라의 별로 떠나볼까요? 사실은 정해져 있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번 역은 북극성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SM넷 제2회 미스터 선발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별자리인 북극성에 대해 간단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별자리는 북극성인데요. 북극성은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별이고 또 길을 잃었을 때 지표가 되어준다고 하는 별인데요. 태양 다음으로 인류에게 가장 친숙한 별이 바로 북극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구 자전축을 연장했을 때 천구의 북극에서 만나는 별이며 2등성인 북극성은 지난 2000년 동안 북극에서 가장 가까운 별로 오랜 옛날부터 항해자들에게 친근한 길잡이가 되어주었고 땅의 여행자들에게는 방향과 위도를 알려주는 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스터 선발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2회 미스터 선발대회 참가자분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제가 아까 참가자분들과 잠깐 이야기해봤는데 매우 대단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지난 선발대회와 마찬가지로 아주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데요. 모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참가자 1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1번 일본에서 온 북극성입니다. 옛날 나니와 지방에 도쿠조라는 뱃사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잘 타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새까만 어둠 속에서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밤에 배를 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도쿠조는 뱃사공의 신답게 밤에도 배를 잘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실은 도쿠조에게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결은 바로 북극성이었습니다. 도쿠조는 북극성이 언제나 같은 위치에서 반짝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쿠조는 이 비밀을 아내인 유키에게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키는 남편이 무사하기를 비는 마음으로 가끔씩 북쪽 창문의 창살 사이로 북극성이 반짝이는 것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죠. 하지만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키가 여느 때처럼 창밖으로 도쿠조의 안전을 염려하며 밤하늘을 쳐다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북극성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유키는 밖으로 나와 다시 확인을 해보았는데 다행히도 북극성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키는 이에 대해 도쿠조에게 말했고 도쿠조는 북극성을 혼자서 독점했다고 신께서 벌을 주신 줄 알고 다른 뱃사람들에게 북극성을 지표로 삼아 배를 조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북극성은 옛날부터 항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별이었다고 하네요. 네, 아주 긴장감과 긴박함이 돋보이는 자기소개였는데요. 그럼 이 기세로 다음 참가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2번 미국에서 온 북극성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옛날 미국 어느 지방에 살았던 인디언들의 이야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진 인디언들이 사냥을 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냥을 나간 곳은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사냥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디언들은 사냥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리를 옮겼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3마리의 사냥감을 얻을 수 있었고 필요한 만큼만 사냥감을 잡는다는 철칙에 따라 마을에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여러 번 장소를 옮긴 탓에 길을 잃어버려 인디언들은 신에게 기도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어떤 아이가 나타나 자신을 북쪽별의 정령이라고 소개하며 길을 가르쳐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은 아이를 따라 길을 걸었고 무사히 마을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후부터 인디언들은 지표로 사용하게 된 북쪽의 별을 가리켜 언제나 움직이지 않는 별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죽은 인디언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어 북극성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해요. 그들이 큰 곰자리인지 작은 곰자리인지는 확실치 않지만요. 와, 신비로운 참가번호 2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참가자분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참가번호 3번 그리스에서 온 북극성 이야기입니다. 제우스가 아르테미스 여신의 ним프 중 한 명인 칼리스토에게 반해서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데요. 처녀신이었던 아르테미스는 자신의 ним프가 순결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칼리스토를 곰으로 만들어버리죠. 곰이 된 칼리스토는 아들 아르카스를 둔 채 숲을 떠돌아다니다 어느 날 아들과 마주칩니다. 반가움에 아들에게 진격하는 칼리스토. 하지만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들은 그저 무서운 곰과 맞닥뜨렸다는 두려움에 그녀에게 창을 던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둘을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별로 만들어주었죠. 엄마의 칼리스토는 큰 곰자리, 아들인 아르카스는 작은 곰자리가 된 거예요. 쌀쌀한 이른 봄, 밤하늘에는 아기 곰이 엄마 곰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큰 곰자리의 등부터 꼬리에 있는 별 7개가 바로 북두칠성, 작은 곰자리의 가장 밝은 별이 북극성입니다. 애잔하면서도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 별자리이죠. 와, 애잔함을 어필한 참가번호 3번의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럼 이제 참가자분 중에서 미스진을 선정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매번 설레는 시간이죠. 제2회 SM넷 미스터 선발대회의 미스진은 누가 이 영광을 차지하게 될까요? 제2회 미스진 선발대회의 주인공은 참가번호 3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제게 이렇게 뜻밖의 행운을 안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아유, 진짜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저의 매력 포인트는 아마 애잔한 스토리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제 이 영광을 제 스토리의 주인공인 ним프와 칼리스토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위하여! 머리보다 흘러내려 그대로 있어 I'll take a shot 역시 넌 볼에도 있고 무심하게 웃어볼래 조금만 뒤돌아볼래 yeah.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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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sh
가끔 보면 난 너무 시각적이야. 오오오오오 날 볼 때면 내 눈은 뷰파인드 영화처럼 음악이 쭉 깔려 비디오 찍고 싶어 특별함 이상한 특별함이 최고급 호텔 로비 드높은 천장의 샹들리에 빛나는 꽃들 무심하게 웃어볼래 조금만 뒤돌아볼래요 Flash 가끔 보면 난 너무 시각적이야 오오오오오 TJ right here. 조금만 숙여볼래 돌아볼래 웃어볼래 looking good Flash 가끔 보면 난 너무 시각적이야. 심연의 하늘 속 반짝이는 별을 보며 우리 조상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덕수궁 궁중유물 전시관에 가면 조명을 받고 서 있는 커다란 돌판 천문도가 있습니다.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요. 하늘을 쭉 펼쳐서 그려놓았다는 뜻을 가진 이 천상열차 분야지는 우리나라 고유로 전해져 내려오는 별자리 지도의 이름이랍니다. 우리나라 고유 별자리 이야기를 떠나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 정차역은 천전역입니다. 안녕하시구려. 우리는 천전에 사는 김할매와 정할매요. 천전에 온 걸 환영한다. 와, 반가워요. 너희들 혹시 이 천전이라는 곳에 대해 알고 있니?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가을이 되면 산뜻한 가을철 별자리가 펼쳐진단다. 가을철 별자리 중 남쪽 하늘 끝에 외로이 떨어져 있는 별이 바로 천전이야. 천전은 하늘동전이라는 뜻으로 하늘에서 쓰이는 동전을 말한단다. 천전은 돈이나 비단 같은 재산을 모으는 일을 맡은 별자리요. 그럼 하늘의 동전인 천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네, 어서 해주세요.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한 나이 많은 정승의 이야기를 해주지. 그 나이 많은 정승은 자신의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와서 살았다네. 그 정승은 워낙에 청렴한 데다 봉양해줄 자식도 없어가지고 사는 형편이 차츰 어려워졌지. 마침내 정승 부부는 끼니를 거르는 지경에 이르렀지 뭐야. 헐, 밥을 못 먹는다니 너무 슬퍼요. 정승은 아이고 배고파라. 내가 며칠이나 굶은 게지? 라며 한탄을 했지. 정승은 배가 고프다고 하면서 이틀이나 꼬박을 굶은 자신의 아내를 보며 미안했었어. 그러던 정승은 결심했단다. 이틀이나 굶었다고요? 말도 안 돼.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정승은 아랫마을 김영감네 눈에서 익은 벼이삭을 도둑질하기로 했단다. 정승은 달도 뜨지 않은 깊은 밤이 되자 낫을 들고 몰래 논으로 내려갔지. 도둑질을 하기로 했다고요? 말도 안 돼. 하지만 막상 도둑질을 하러 김영감네 논에 간 정승은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샛별을 보니 양심에 찔리기 시작했단다. 정승은 샛별을 보며 벼이삭을 보니 도둑질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결국 정승은 벼에 손도 대지 못한 채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단다. 그는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이 들었겠지. 정승이 잠이 들자마자 꿈인지 생시인지 누군가 그를 불렀단다. 꿈에 나온 그는 자신을 샛별이라고 표현했단다. 샛별은 청렴한 정승의 태도에 감동받아 큰 개를 정승에게 주겠다고 했지. 잘 키우시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샛별은 사라졌단다. 아, 꿈에서 깬 거군요. 꿈에서 깬 정승을 정승의 아내가 불렀단다.
그녀는 정승에게 개 한 마리가 집에 와서는 아무리 뒤쳐도 다른 곳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지. 선물을 줬나봐요. 정승은 자신의 앞에 있는 누런 개를 보고는 샛별이 보낸 개임을 깨닫고 정성 들여 키웠지. 개는 정승의 집에 온 다음 날부터 정승 부부에게 먹을 것을 물어왔지 뭐니. 그렇게 정승 부부에게 선물같이 내려온 누런 개가 그들을 먹여 살리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야. 마을에 가뭄이 들어서 마을 사람 모두 농사를 망치게 되었단다. 저런! 마을 사람들은 우물까지 말라버린 마당에 모두 죽을 일만 남았다고 한탄했단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말이야. 이때 개가 정승의 바지를 물고는 어디론가 이끌었단다. 어디로 갔을까요? 개가 정승을 이끈 곳을 파보니 맑은 모습이 샘솟았지 뭐니. 정승은 마을 사람에게 물이 있는 곳을 알려 마을을 가뭄으로부터 구했단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정승 부부를 잘 보살펴 주었지. 어느 날 밤 정승은 마당에 앉아있던 개를 쓰다듬으면서 중얼거렸어. 그럴 줄 알았어요. 누렁이야, 너 덕분에 우리가 굶지 않고 잘 살고 있구나. 너는 누구기에 우리를 이렇게나 보살펴주는 거니? 라며 정승은 개에게 말을 걸었지. 그러자 놀랍게도 개가 말을 했단다. 에? 강아지가 말을 했다고요? 그래. 개는 정승에게 새벽녘에 우물가에 나와서 동쪽 하늘을 쳐다보라는 말을 하고 사라졌단다. 개는 말을 마친 뒤 몇 번 껑충껑충 뛰더니 담 너머로 사라졌단다. 개의 말을 이상하게 여긴 정승은 새벽에 동쪽 하늘을 보았지. 그곳에는 샛별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단다. 저 밝은 샛별이 우리 누렁이였구나. 그 후로도 정승 부부는 주어진 것만 가지고 청렴하게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단다. 우와,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Every day and night 언제까지 날 기다리게 할 건데 Every day and night 언제까지 날 밀어내기만 할래 조금만 도망가 널 따라잡을 수 있게 저마저 달아나면 널 아닐 수 없잖아 조금씩 다가와 널 잡아당길 수 있게 내겐 좀 내게로 다가와 I need you girl Baby 넌 한도 푸른 하늘을 날아가 속을 걸어가 새와 나 나란한 발걸음 Baby 누구도 우릴 막을 순 없잖아 새와 나 영원히 함께한 Baby 언제나 I will fall in love with you Every day and night 내가 보낸 문자 분명 읽었는데 Every day and night 시간째 아무 말이 없는 건데 쉽게 다가가면 쉽게 널 생각할까봐 정하고만 졸이는 거 이미 다 알아 천천히 다가와 내 발에 맞춰 걸을게 그보다 너 사랑하는 걸 I love you girl 넌 한도 푸른 하늘을 날아가 별자리 탐험 즐거우셨나요? 아쉽지만 이제는 종착역입니다. 아쉬우시죠? 아쉬울까봐 준비했습니다. 별에서 온 지식을 맞추는 시간. 별책 보러! 자,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오늘의 질문. 동물 우주 비행사가 있다. 5, 4, 3, 2, 1. 정답은? 진실? 거짓? 네. 한 명만 맞으셨네요. 이런. 정답은 진실입니다. 그럼 왜 진실인지 정답걸을 한번 불러볼까요? 정답걸 나와주세요. 네, 정답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동물우주 비행사가 있다를 거짓으로 보신 분이 계시군요. 동물우주 비행사들이 들으면 서운해하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대학 문턱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 정말로 동물 우주 비행사가 있는 건지 저도 못 가본 우주를 동물이 가보다니 정말 부럽네요. 그쵸? 처음으로 지구 근접 우주공간 가까이 보내진 생물은 1947년에 V2 로켓을 타고 떠난 초파리들이었습니다. 이 초파리들은 고도 103km까지 갔다고 해요. 그 후 여러 나라가 우주로 동물을 보냈는데 동물의 우주비행은 인간 우주비행사들의 생명 유지 장치를 검사할 목적으로 고안된 실험의 일부였습니다. 동물 우주비행사에는 1948년 미국의 붉은 털 원숭이인 엘버트 2세, 그 후 1957년 구소련의 개인 라이카가 있습니다. 1961년 프랑스의 쥐 에투르가 있었고 1963년 프랑스의 고양이 펠리세테, 1968년 구소련의 거북이가 있었습니다. 1961년에 햄이라는 이름의 침팬지가 우주로 나갔어요. 햄은 햄을 좋아했나 보죠? 아 대박. 스팸? 아니면 짜지 않은 리템? PPL 가능하나요? 햄은 캡슐 안에 불빛이 번쩍이면 불빛이 번쩍이면 담배를 폈나요? 막대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훈련을 받았어요. 네. 이야. 햄의 캡슐은 배서양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햄은 사과. 오늘 정답거리 좀 산만하네요. 죄송해요, 제가 웃음을. 네. 예. 아니 이게 너무 나쁜 게 사과다. 네.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햄이. 네네. 근데 상품으로 사과 하나랑 오렌지 반쪽을 주었대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아, 여기에서 이 인간의 잔인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네.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야, 정답 한 번 듣는데 되게 힘드네요. 야, 네. 아, 네. 근데 게스트분들 분발 좀 하셔야겠어요. 연속 2번으로 틀렸다니 좀 문제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공부를 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도 쉽게 말은 못했지. 널 보고 있으면 가슴이 뛰고 그래.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편한 사이지만 나도 가끔 물어보고 싶어. 단 한 번이라도 남자로 보인 적 없는지. 가끔 연락이 없으면 내 안부 궁금하긴 하니 한참을 생각만 하고 꺼내지 못했던 얘기. 오늘이 지나면 정말 끝일까봐 망설이다가 널 잃어버릴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난 듣기 싫었어. 네가 만났던 남자 얘기.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걸 참아보느라 억지로도 웃었어. 솔직히 말해서 난 자신이 없어. 친구 사이로 지내는 건 네 맘이 자꾸 욕심이 나서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승객 여러분, 오늘은 북극성과 우리나라의 천전을 여행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북극성은 원래 유명한 별자리지만 여행해보니 왜 유명한지 그 이유를 더욱 잘 알겠네요. 천전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들었네요. 마지막으로는 퀴즈를 통해 재밌는 우주 상식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네요. 벌써 종착역입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었나요? 네. 아쉽지만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 SMNet 여행사가 준비한 여행이 이걸로 끝이 났는데요. 다양한 별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별 여행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여행사를 통해 별들을 여행해보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별들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재밌는 여행으로 준비해 돌아오겠습니다. 다 같이 떠나요. 안녕. 안녕. This goes out to all the heartbroken. Nah, never mind. 말해 뭐해 위로받기 위해 구걸하지 않아 감성 팔인 칠색 난 행복에 인색해 돈 내란 말보다 싫은 말이 힘내 술사람 다 쉽게 취하고 끝이 추잡한 나 툭하면 성질내 고판을 깨 좋아 죽을 것 같다가도 미워서 죽일 듯이 끝장을 내 어차피 이별은 멀쩡히 숨쉬는 네 맘에 묻게 하는 그런 죽고 죽이는 일 묻지마 너 괜찮은지 내가 바라는 건 나를 닮은 무심함 온 세상이 떠는 가짜는 청승 사랑 따위 거룩해봤자 그저 본능 웃겨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게 인간의 짐승 만드는 게 이번은 다르다고 매번 날 속여봐도 어김없이 언제나 그랬듯이 끝나겠지 사랑을 하는 건지 이별은 하려고 만나는 건지 또다시 날 찾아온 해픈 엔딩 깨진 거울에게 하는 말 어렵게 만나 쉽게 이별할 때마다 술잔 속에 채운 그 술처럼 투명했더라면 조금의 숙취라도 있겠지 넌 금세 또한 모금해 목을 맨 처음엔 확 불타는 너야 식을 그 땐 사람 목에 쇠사 쓸 거는 너야 늘 타는 거야 그 사람을 떠나야 했던 이유 별 이유 버림받은 쪽은 always you 너에겐 사랑이란 노름이 다른 누군가에겐 전 재산인 걸 모르니 사치스러운 눈물로 동정을 산 후 그 빚은 다음 사람이 대신 갚는 그 reason 누가 알아 맘대로 해 맘에 드는 사람에게 맘에 반대로 해 참 외롭게 사는 네가 아니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Love's got me singing like 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너라고 다를 건 없잖아 늘 같은 엔딩 그저 그런 happening 이 happen ending 뭐 어쩌겠어